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열받는 첫 번째 우리 김대호 PD가 가져온 주제 보셨어요. 막판에 그 신혼식이구나. 헷갈려. 예, 신혼식에 저 싹퉁 바가지 없는 모습 보면서 화가 많이 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런 꼬라지가 진짜 계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꼬라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 같아서는 저딴 식으로 하면 확 예산을 깎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국방부 예산 주지 마. 그러니까 뭐 국방 예산 전부 다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장관 월급 주지 마.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법사위 쪽에서는 그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하죠? 네. 이 두 번째 이제 순서에서는 법사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법사위는 더 짧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영상을 제가 조그맣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자,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개긴 장관, 검찰 특활비 날려먹었다. 국힘당 쪽에서 뭐 법사위 보이콧 이쪽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더 좋다는 얘기. 자, 그와 관련된 영상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간사 보고에 의하면 이 최상병 특검안은 상정을 반대한다. 그리고 경과 보고서를 왜 미리 예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들러리 서기 싫다. 그래서 못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이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아니, 본인들의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기 와서 주장을 하셔야죠. 토론하셔야죠. 근데 미리 짐작하고 예단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안 들어오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비교적 우리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원만하게 뭐 환노희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그런 불상사가 그래도 여기서는 어제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다른 청문회에 비해서는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을 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는데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토론해보고 그 차이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아예 그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이렇게 보이콧하는 것은 이건 책임 있는 여당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지금부터 소위로 넘기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체 토론을 그 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이제 법사위처럼 국방위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방위는 국힘당 쪽에 그 의원이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참 함부로 드네요. 이래서 그냥 애시당초 그냥 18개, 17개 상임위 다 가져오자란 말이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랬으면은 저렇게 못 개겼을 텐데. 자, 좀 전에 봤던 영상이 어떤 영상인가요? 저게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갖고 특검 검찰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법사위가 열렸었던 건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참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서는 왜냐면은 웬만한 사안에서는 다 나와서 이야기해서 반대 토론을 할 법도 한데 여당 법사위에서 아예 당론처럼 정하고 지금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국방부처럼 저는 이게 지금 상황이 전환됐다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 전환이 됐냐면 너네 다 빠져.
그리고 이제 주요 핵심 멤버들이 앞장에 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영상에도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나와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당 안에 어떠한 문제를 보여주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떠한 특단의 조치의 계획이 하나 실시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체되었다. 원래라면 유상범 간사도 나오고 송석준 의원도 나와서 막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진우도 나와가지고 네. 압축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너네 다 나가 있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보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좀 하고 네네. 넘어갈게요. 일단 이 영상에서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하는 거는 그동안 이게 제3자 특검법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특검법이 있는데 한동훈 때문에 이른바 제3자 특검 이게 새로 법이 하나 발의가 됐어요. 그 법까지 모아가지고 같이 법안심사소비에서 다루라고 해서 보낸 그건데 이제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삐져서 나간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예전에 초창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법사위 멤버도 송석준 한동훈 캠프에서 지금 직책 맡고 있죠. 주진우 의원도 맡고 있죠. 이 라인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 왜 안 받냐고 민주당이 압박 들어오니까 지금 꼬랑지를 내렸잖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상병 특검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더군다나 제3자 특검의 경우는 그러니까 뒤로 슬그머니 그래서 딴 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 버렸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하네 요 인간들 보소.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이제 참석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지금 안에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불참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사건이 있습니다. 야당이 임명권을 행사했죠. 사실상 추천권을. 그 이유는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과들을 거뒀던 그 전례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법들도 과거에 그 특검들도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그 케이스들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또 정부의 수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당이 반대하면 다수결로도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좀 더 많은 수기를 거쳐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알고 그러면은 국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수결 192석을 가진 의원들이 야권의 의원들이 합의를 해도 그 입법은 성사될 수가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그러면은 실질적 한동훈 임명권을 침해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한동훈 얘기입니다.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그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 특검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습니다. 저는 한 대표가 말씀하시는 제3자 추천안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그 제3자는 대한변협회장이나 대법원장을 얘기하는 건데 어제 그 3당이 합의로 추진했던 안에 의하면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께서 특검을 추천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은 대법원장께서 추천하실 때마다 이렇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늘 지적하셨던 그러면 그 것으로 알고 3자는 도대체 있습니다. 누가 돼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추천하면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여야 의원들께서 잘 합의를 하셔서 제일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많이 있는데 이것도 유연이라고 보십니까? 수사 중에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신가요? 수사가 중인데 검찰에 송치도 되기 전 사경 경찰, 단계에서 검찰이 한 경우는 없다 그렇게 말씀.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이 문제가 있어서 특검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수사 중인 중에 특검이 도입된 경우라서 그 논리는 타당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라는 제도가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해서 일종의 특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공수처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한 기본 취지가 좀 몰각되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정권이 언제부터 그렇게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높았는지 참 상당히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참 저런 거 보면은 말 가지고 장난친다. 참 궤변을 많이 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컷 반대한다 했고 뭐 때문에 반대한다 해놓고서는 그전에는 반대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반대하냐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합의만 해서 보내주시면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왜 실컷 수사 중이네 야당이 추천을 한 거네 그 희한한 소리를 잔뜩 해놓고서는 옛날에도 그런 법이 있지 않았었냐라고 하니까 또 합의가 안 돼서 이런 식의 태도가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역시 이 박성재 장관도 참 검세답네요. 네. 그런 짓을 또 했군요. 좀 주말이니까 웃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해석. 아씨 열받아. 죄송합니다. 제가 열받는 영상 가져와 놓고 웃으라고 하니 죄송합니다. 사실상 지금 모습에 대해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네. 두 가지입니다. 박근태 의원님이 이제 고검장 출신으로 정확하게 짚었는데 지난 박근혜 정권의 농단 때도 그렇고 MB 때도 그렇고 야당이 추천권을 임명해서 특검을 진행한 사례들이 있지 않냐. 그렇죠, 많죠. 이거는 검사들의 성공적인 특검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이야기해놓고 민주당이 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거를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사실 그 점을 짚은 겁니다. 그렇죠. 독소 조항이니 뭐니. 윤석열도 당시 사실 야당 추천으로 해가지고 특검이 포함된 거 그때 박영수 특검이 그래서 된 거였고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도 그랬고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맹점을 짚은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재미있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3자 특검에 일단 윤석열 입장에서는 모든 특검이 다 싫은데 네. 원래로 하자면은 국힘당 의원들이 모든 특검을 다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제3자 특검을 하겠다라는 상황이라 지금에 와가지고 막을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안 나타났고 네.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혼자서 지금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배님이 얘기하면서 중요한 걸 알려주셨는데 지금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면에 나서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걸렸어요. 법무부 예산이 걸렸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10월 정기국회가 되면은 맨 처음 하는 것이 국정감사거든요.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예산국회라 그래가지고 예산안 심의가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차하면은 예산이 날아가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막 처음에 청문회 기억하십니까? 법무부 네. 장관이 말도 끝나기도 전에 막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고분고분해지지 않았습니까? 돈 안 줄까봐. 지금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인데 여당 법사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법무부 예산 중에서 딱히 자를 예산이 없어요. 이렇게 사실 다 뭐냐면 이게 좀 가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불변성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적인 어떤 예산 사업 진행비 이런 정도 수준이라 특활비가 있구나. 오늘 지금 이 썸네일처럼 특활비 날려 먹었다. 특활비가 날라갈까봐 지금 박성재가 의외로 고분고분하네요. 말장난을 하긴 하지만 고분고분하네요. 그러고 보니 지난번처럼 보니까
거의 객이다시피 했어요. 신원식 못지않게 객인 게 박성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싸가지 없는 박성재라고 내가 라고 했었는데 오만불손한 법무장관이라고 했었는데 법을 제가 만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할 수가 없죠. 왜? 아하. 혼자 덩그러니 달라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특수활동비가 안 잘릴 것 같진 않아요.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입장을 사실상 분명히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삭감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박균택 의원은 완전 삭감이 아니라 부분적인 삭감, 일부는 남겨주는 방향이었는데, 근데 지금 박성재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든 간에 그 예산을 살려야 되니까 의외로 고분고분한 거네요. 특히, 그 상대방이 또 박균택이었구나. 그렇죠. 더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냐면 무슨 이유로 보이콧했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추정이 되지만 어쨌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보이콧함으로써 법무부를 지금 사지로 내몬 겁니다. 그러네. 지금 법무부는 지금 살려야 될 때예요. 법무부는 지금 참 힘들겠네요. 예. 근데 사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까지 특수활동비가 어디 쓰이는지 몰랐다는 것도 있고요. 원래 특수활동비 어디 썼는 줄 아세요? 솔직히. 어디 있었어요? 자, 왜 특수활동비가 이제 기밀 수사를 그러잖아요. 무슨 기밀 수사? 원래 수사는 다 밀행성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기밀 수사라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실은 뭐냐면 이게 프락치 비용이에요, 옛날에. 프락치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안기부, 검찰, 기타 그 일반 그 행정기관도 다 정보비를 운영했거든. 정보비라 하지 않고 특수활동비라고 불렀어요. 잠입해갖고 뭐 하고 하는 것들도 그렇죠. 다. 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원을 돌리는 비용이라든지 또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갔는데 네. 내가 돈을 써야지. 밥도 좀 사주고. 그렇지.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써? 특수활동비에 썼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가 않죠. 그다가 지금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쓰느냐 하면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어디다 쓰느냐? 파마 가서 쓴대잖아.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심지어 비대니 또 정수기니 공기청정기 이런 거 하는데 쓴다지 않습니까? 약간 이진숙의 법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거죠. 이진숙의 복화가 대전 MBC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이번 적립 스티커 미션 3 일반 다섯 프리퀀시 보이시죠? 야, 근데 뭐 프리퀀시만 있느냐? 아니에요. 사실 소고기도 많이 사 먹었더라고. 진짜 소고기 많이 사 먹었죠. 한동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검사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했냐. 당시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금으로 소고기와 초밥 사 먹는 게 이게 탄핵 사유 아니냐라고 했어요. 근데 세금으로 소고기하고 초밥 사 먹은 게 누구였느냐? 사실은 윤석열이었어. 이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이게 이번 작년에 그 뉴스타파 등등에서 발견한 이 자료예요. 검찰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영수증 중에
싹 지웠는데 몇 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되짚어서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청계산 아래에 있는 소고기집이었어. 성남으로 돼 있는데 주소는 성남으로 돼 있는데 사실 보면 서초동 쪽으로 들어가야 가까워요. 검사들이 주로 많이 가는 등산 코스에 있는 집이고요. 여기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6차례에 걸쳐서 940만 원을 썼어요. 940만 원. 어떻게 먹어야 저렇게 많이? 근데 재밌는 거는 두 차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차례 세 번을 쓴 거예요, 사실은. 쪼개기. 50만 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아, 편법을 썼다는 얘기인 거죠. 자, 거기가 어디냐? 예, 바로 여기 청계산장이라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쇠고기집인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쇠고기집 사장님이 윤석열한테 후원금, 대통령 선거 때 후원금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카드 깡한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나옵니다. 없애야 되겠어? 안 없애야 되겠어?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민했구나 특활비에 대해서. 네. 야, 그러니까 검사들이 저거 없으면은 회식이 없어져요. 쌈짓돈인 거 아니에요, 이거에? 그렇지. 그리고 뭐 이번처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다. 전주지검에 뭔가 격려를 해야겠다. 뭘로 격려한다? 특활비로 격려해요. 현금 딱 내려보내주는 거야. 받아라. 얼마를 내려보내주냐? 5천만 원씩 아주 2번 정도 내려보내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었군요. 어.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살살 기는 거야. 개기던 사람이. 이거 어떻게 여당이 다 참석 안 해가지고. 아마 지금 주진우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 이런 사람들, 그래 곽규택 의원 이런 사람들 속이 탈 거야. 자기들이 아마 가서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 아니야 결국에. 원래 속으로는 가서 맞아가지고 싶을 거야. 근데 막아주려고 들어가면은 제3자 특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어쩌라지도 못하고. 또 돌아가면 돌아가서 그 안에서도 욕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대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날려먹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지금 원래 기밀 수사를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특수활동비를 남겨뒀는데 기밀 활동은 아닌 거죠. 특히 지난번에 이 처음 특수활동비가 함부로 쓰인다는 거를 이제 공개한 뒤에 작년이죠. 작년 예산 심의를 할 때 박용진 의원이 삭감 기대하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한동훈하고 싸우다가. 근데 결국 삭감 안 하고 80억이었는데 10억 깎아서 70억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걸로 끝이었어요.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번만큼 깎아야 해요. 그래야지 검찰이 함부로 된 수사를 못 해요. 잘 들으셨죠, 여러분? 민주당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권력과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좀 응원을 많이 해줘야 돼. 솔직하게 제가 좀 안 가져온 영상들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도 있습니다. 많지 않은데 어떻게 풀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도 있는데 요즘 상임위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전열이 조금 흐트러진 느낌이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예.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 폐기에서 많이 좀 수그러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보고 있냐면 사실 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매일 핏대 세워가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열심히 안 한다라고 보진 않은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 안에 당원분들이 조금 약간 갈등의 목소리가 좀 여러 개 갈래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당에도 그 영향이 작용이 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임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자료랑 준비를 하면서 좀 힘든 내용이 있어도 현재 상황은 우리가 같이 뭉쳐서 응원하고 뭉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될 때다 라고 해서 조금 힘든 영상도 같이 준비해 오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참 네. 열심히 싸우셨는데 지금 엉뚱한 사람들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러면은 사실 정청래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인데 그 장수의 뒤통수에다가 칼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참. 이 일요일 날 즐거운 얘기 하기로 해놓고선 말이야.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웃으면서 이야기해보려 노력을 하는데 네. 영상만 틀면 일단 선배님 옆에서 저거 왜 내 탓을 하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이렇게 옆에서 좋은 해설을 함께 또 덧붙여 주시니까 또 훨씬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이게 특수활 비행동기 반드시 이번에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 한동훈은 작년에 특수활동비 날게 된 이유를 마약 수사를 들었잖아요. 지금도 정보원이 이용되는 수사는 마약 수사밖에 없어요. 자, 마약 조직 안에 누군가를 침투시켜 놓고 네. 걔한테 돈을 주면서 정보 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 수사 팀에 그 마약 수사 그 정보원은 대체로 보면 원래 마약 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사실 이게 없어야 돼. 불법적인 매우 불법적인 또는 편법, 탈법 그리고 비인간적인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네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보면 밀고자라 그러는데 밀고자를 그 법률기관 특히 검찰 같은 곳에서 썼다라 그러면 그 자체로 엄청난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는 워낙 그런 부분이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반드시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검찰 개혁할 때 되면은 장영재 선생님이 자문위원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여기서 법사위에 여기서 잠시 마무리 짓고요. 그럼 다음 주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